안녕하십니까. 항상 즐거운 남자 희희락락 김희락입니다. 오늘은 블루오션의 마지막 단계인 실행한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전략이 있어도 그게 시장에서 정말 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장 테스트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시장에서 사장되기 마련이죠. 첫 번째로는 품평회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품평회는 6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블루오션의 팀장님께서 어떤 기획과 전략들이 나왔는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6가지에 있는 그 공간들에 들어가서 각 장소에 ERRC라든지 미래 전략 캠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스티커와 포스트잇을 가지고 각 장소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든지 정말 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곳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 투표가 끝나면 특정 전략에 찬성 혹은 반대되는 이런 피드백을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경영자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영진이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 있는 회사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경영진이 물론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블루오션 팀과 그리고 투표를 했던 직원들에게는 그 과정이 합당하고 납득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런 반대 저항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품평회를 부담 없이 마치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경영진들이 놀라는, 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창의적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경영자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도 그 품평회에 참여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와, 내가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니 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의 긍정성들이 오게 되고 또한 창조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루오션 품평회를 통해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시장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킴벌 앤 클라크라는 브라질에 있는 휴지 업체, 그쪽 업계의 산업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경쟁이 치우쳐져 있고 어떻게 하면은 비용이 싼 거를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일까, 어떻게 하면 냄새가 좋은가, 이런 화장지가 구매자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장 품평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휴지를 살 때 힘드냐면 마트에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들을 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품평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화장지를 개발해서 마트에다 한번 납품을 해보자. 그런 시장성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브라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정도나 난리가 나냐면 무려 매출이익이 20%가 상승이 되고 월마트에는 아예 고정적으로 이 컴팩터라는 이 화장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부피가 적기 때문에 수송비가 15%가 절감이 됐고, 그래서 포장지가 19%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품평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올바른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원가를 낮추게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때 단순히 그런 품평회를 하는 것보다는 3가지 질문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할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티즈 M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5성급 같은 호텔의 숙면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아주 잘하는 요식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게 하는 거고요. 또 청소업체도 잘하는 데에서 또 청소업체와 협업 관계를 맺어서 깔끔한 어떤 호텔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또 린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협력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원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효율성입니다. 예전에는 호텔을 지을 때 대부분이 그 설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호텔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공장식 제조를 한다는 거죠. 건설 제조 원가를 낮추게 되었고, 또한 더불어서 그 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의 긍정성입니다. 시티즌 M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웃고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해 친절하냐에 따라서 고객에 대한 충성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순히 이름들을 벨보이, 도어맨 이렇게 하급적인 추대를 받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앰베서더, 즉 대사관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느 다른 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다 해서 대사관이라는, 앰베서더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하게 됐어요. 그런 호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봉급에 있어서도요, 고객들이 만족도가 100%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이 직원 앰베서더에게는 30%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적으로 시티즌 M 호텔이 추구하는 블루오션 전략들을 제대로 원가를 낮추게 되고, 그리고 공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고객 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도를 높이다 보니까 시티즌 M 호텔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대규모로 뭐를 딱 시작하기보다는 실행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역시 이 시티즌 M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몇백 개의 호텔을 일시다발적으로 짓지 않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플 공항의 바로 근처에 첫 번째를 한번 지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셀프 체크인 그 단말기를 이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가, 위치는 과연 적당한가, 그리고 앰베서더의 고객을 응대할 때 이 대화 내용이 적절한가, 어떤 코멘트를 써야 되는가, 그리고 공장식 제조 객실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방음 시설이 뛰어난가, 그리고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 첫 번째 호텔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점들을, 결함들을 자꾸 분석했더니 정말 제대로 된 호텔 서비스를 가면 갈수록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연극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연극을 만들 때 우리가 고객들한테 먼저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주변에 친구들을 한번 불러다가 우리의 연극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배역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뒤에 있는 무대 장치들은 작동을 잘 하는지, 그러면서 이 내용들은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지, 그런 어떤 품평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블루오션에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아주 작은 시장성 테스트, 품평회를 통해서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결함을 통해서 좀 더 완숙하고 완벽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